안녕하세요. 아름마우징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월요일날 설비팀이랑 외부 스타코 팀이 작업하기로 돼 있어서 소소하게 할 일이 저희가 많아가지고 작업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두 팀 다 아침에 오전에 수요일쯤에 작업을 했으면 한다고 해가지고 오전에 일하다가 수요일날 작업하면 월요일, 화요일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철수했습니다. 저는 좀 알파 템퍼 하는 거 좀 손볼 게 있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남았어요. 이 유튜브도 자꾸 영상을 찍어봐서 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걸 못해서 좀 자꾸 영상을 찍어봐서 좀 익숙해져 보려고 합니다. 이 댐퍼를 이제 토키와에서 어디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두 개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드를 제가 좀 남는 시간에 대주려고 저는 아직 퇴근 안 하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이게 브이로그니까 저희가 경험했던 거, 제 생각 그런 거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무를 잘라야 돼요. 스터드 길이만큼 잘라야 되는데 길이는 92.85고 옛날에 이런 거 다 외우고 그랬는데 큰 의미 없고요.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물 안 새게 하고 따뜻하게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을 좀 하고 집 지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댐퍼 관련된 일을 원소장이 다 해가지고 원소장이 도면도 받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가지고 어제 원소장이 어디다 스터드 한두 개 더 대놓으라고 스터드 하나 덧방을 치고 댐퍼를 달면 됩니다. 어제 작은 방 쪽에 달아놓은 건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쪽에 한두 개 더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전엔 저희가 이제 블로그로 이제 집 짓는 거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뭐 이제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는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현장에 있는 거 올리고, 뭐 제 돌아다니는 거 올리고 그랬었는데,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르마우징 사업자에 이제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장 일 말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 거는 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개인 사업자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건축업은 뭐 조사하면 많이 털리겠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뭐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약간 역마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죠. 부동산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약간 건축업 쪽에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나무집 집 짓는 게 좀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다음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일자리도 구하고,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목수 팀장들이 거기에 뭐 사람 구한다고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현장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조주택 시공자 모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아봐서 그 당시 10년도인가? 그때 이제 원래 초보들이 이렇게 잘 써요. 인건비도 싸고 뭐 같은 거 시켜 먹기도 좋고 해가지고 잘 씁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현장은 통나무집 로그하우스 마감하는 현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크진 않고 조그만 사업체를 아르마우징이라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 집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이 현장에서 일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이 건축주분들 있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작할 때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게 워낙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당 받고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다양한 팀장과 뭐 다양한 사장님들 밑에서 일을 했었죠. 정말 별 웃긴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봐도 좀 되게 어처구니 없고, 정말 사람이 다들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 저는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을 배워서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좀 잘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랑 집을 짓는 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건축주는 뭐 쉽게 말해서 평당 250이건 550이건 평당 1000만 원이건 A라는 업자한테 이 일을 맡기면 이 A라는 업체의 책임자나 A라는 업자가 그 현장에서 신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기를 많이 바라더라고요. 제 경험상 봤을 때. 비싼 집이건 싼 집이건 집을 맡기면 이 집이라는 게 약간 좀 특수한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되게 자기 집에 대해서 모든 걸 신경을 써주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뭐 빵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찍어내서 뭐 얼마에 파는 게 아니고,
주문자 생산 방식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계약이 되고 나중에 돈이 지불되면서 집이 완성이 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항상 책임자가 이게 완성되는 시점까지 책임자가 모든 거를 좀 관여를 해주고 책임을 짓고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게 평당 뭐 1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그건 평당 가격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 영상을 누가 많이 본다면 악플도 많이 달리겠지만 이런 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업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봤던 사장님들 중에 완전 정말 이상한 사장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자는 이런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현장을 많이 벌리든지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그걸 이제 넘어서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막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이 집을 지을 때 책임자, 그러니까 사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장이 믿을 만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같이 뭐 몇 년간 일을 했던 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도배, 강마루, 뭐 타일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여기서 일하다 갑자기 서울로 가면 여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서울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그런 마감할 때 그런 부분 그런 사업 부분 파트의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그냥 맡겨놓으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충돌이 안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왔던 방식이 A라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쉽게 버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어떤 사람은 B를 요구하는데 그 B를 요구하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A라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장에는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루 이틀 뭐 외근을 보고 어차피 외근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자들이 뭐 돈 욕심이 생기거나 뭐 이제 일이 들어오면 하고 싶죠. 저부터도 뭐 일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나면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바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죠. 돈 받고 공사가 중단된다는 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물론 다 건축주들이 좋은 건축주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나쁜 건축주도 저는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부분 업자들이 좀 많이 나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받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현장에서 저희도 뭐 100%다 뭐 퍼펙트하게 집을 짓고 완벽하게 짓지는 못하죠. 뭐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하여튼간에 집을 지으면서 이게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정보나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뭐 잘한 게 있으면 뭐 잘했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시간이 현장에 있어요. 좀 도움될 만한 것도 보여드리고 저희도 AS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 큰
AS 3건 했는데 아직 한 건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마저 해야 되고 3건 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집인데 올해 태풍이 한 4개 오다 보니까 세 집 다 이제 누수 문제로 AS를 해야 되는데 2집은 이제 끝났고 한 집은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또 조그만 AS가 있고 AS는 이제 대부분 제가 직접 가가지고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나중에 집을 질 때 그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AS 가면 뜯어봐야 되니까 AS는 100% 제가 가고 간단한 거 실리콘을 친다든지 그런 거는 손잡이 봐주고 그런 거는 그냥 소장을 보내든지 이제 큰 AS 건 같은 경우는 100% 제가 갑니다. 태풍 올 때 간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 집이 올해도 AS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태풍 오는 날 밤에 걱정돼서 가봤더니 역시나 누수 문제가 있어서 그때 손을 봤는데 물이 안 새길래 그 이후로 태풍이 또 하나 왔죠. 겨울에도 여기는 비바람 많이 치거든요. 제주도는. 근데 겨울에도 누수가 없어서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올해 태풍 4개 두드려 맞는 것 중에 3번째 태풍에서 또 누수가 돼가지고 제가 천장을 한번 싹 훑었거든요. 천장을 싹 훑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데서 그 물이 새는 거예요. 빗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저희가 작년에 저희 이제 AS, 누수 AS를 가면 저희 경험과 그런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이거는 창틀이다 아니면은 이런 처마랑 외벽의 경계다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코킹을 하고 그런 데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벽돌을 쌌는데 그 벽돌을 싸면서 수직 수평을 본다고 실 띄운 자리가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붕과 벽의 경계죠. 근데 이제 그거 보수하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큰 문제는 아니고 일단 그래도 거기서 지붕에서 물이 이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1층 거실 천장으로 떨어져서 벽을 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벽이 이제 다 젖어서 그 벽을 다 따내고 이제 비 오고 한 2, 3일 있다 가서 바로 따냈죠. 따내고 새 걸로 싹 갈고 이제 웬만한 비에는 안 셉니다. 태풍 정도 와서 바람을 계속 불어줘야지 거기에 이제 하루 정도 계속 불어줘야지 이제 물이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태풍으로 인한 누수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사실 씨알도 잘 안 막히고요. 일단 좀 큰 태풍, 초속 50 이상은 좀 와줘야지 태풍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빨리 고쳐놓으라고 하고 웬만한 초속 30 정도 태풍은 이 정도는 태풍도 아닌데 누수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제주도에 지은 집 중에 3개가 그런데 일단 물 원인은 다 파악돼서 2개는 이제 완벽하게 AS가 된 거, 완벽하게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AS는 해놨고 이제 내년 태풍을 좀 봐야겠죠. 이제 한 집은 이제 그 못자리가 그런데 이제 가서 보수해 줘야 되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물 샌 것도 고프로로 한번 제가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조주택 AS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뜯어보면은 다 원인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그라인더 갖다 타일 있는 자리를 따보면 돼요. 그럼 누수 생긴 자리가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만 갈아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S, 목조주택 하면서 목조주택 지으면서 AS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누수 문제가 생기면 되게 잡기가 힘들겠지만, 나머집은 웬만한 AS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AS 하는 것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AS라는 게 목조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AS 그 누수로 한 거는 육지에서 저희가 창호 마감하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육지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AS 전화 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육지에서 일을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저희가 울진, 울산, 김해, 뭐 산청, 서산, 그다음에 어디다 줬었지? 대구, 경산 집을 이렇게 전왔거든요. 그것도 남부 지역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오는 쪽으로도 전왔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AS로 전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가끔 통화하면 아직도 제주도냐, 저희도 정말 나가고 싶죠.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만, 사소한 얘기만 하지. 제주도에서는 이제 비바람이 정말, 육지랑은 많이 틀려가지고, 여기서 많은 디테일을 연구도 해야 되고, 좀 약간 틀리게 져야 돼요. 그래서 몇몇 가지 저희가 좀 경험상 나온 걸로 보여드리겠는데, 이 처마랑 외벽 경계 부분, 그 처마 끝 부분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창문 테두리 주의 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방수 작업을. 올해 지금 저쪽에 와을에 AS 하면서 크게 뜯은 벽 한 면을 거의 털은 게 있거든요. 벽 한 면을 싹 바꿨어요. 완전 딱 띄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깥에 스타코 이제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싹 바꾸고, 안에도 이제 싹 바꾸고, 이제 목조주택은 이제 물이 닿으면은 그 부분만 썼거든요. 오래되면. 그걸 싹 걷어내고 새 걸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디테일, 창문 마감 그런 디테일을 육지랑 똑같이 했는데, 제주도는 물이 타더라고요. 제주도는 정말 이 누수에 대해서는 정말 2중, 3중으로 이거를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는 정말 태풍과 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무슨 어떤 태풍이 올지 해가 갈수록 정말 그런 심오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AS하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영상도 올려보고, 저희가 사실 미흡한 부분으로 AS가 생기는 거겠지만, 가서 이제 AS를 해주면서, AS는 가서 뜯어봐야지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집에 A집에 AS가 걸리면 그걸 꼭 뜯어봐서 수리를 해줘야지 다음 B집에 지을 때 똑같은 AS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지만 AS도 한번 올려보고, 못자리에 물 새는데 그 집에 다음 주 갈 건데 할머니 사시거든요. 근데 웬만한 비에는 물이 안 새기 때문에 태풍 아닌 이상은 물이 안 새요. 그러니까 못자리까지 바람이 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태풍이 오면 거기에 바람이 밀어주니까 물이 떨어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태풍만 오면 좀 센 태풍이 왔을 때, 딱 그 방향으로 쳤을 때 이제 물이 새거든요. 그 AS 가면 할머니한테 또 욕먹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영상으로 찍어보고, 가서 저희가 하는 일과 저희 집 짓는 브이로그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마우징의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유진우입니다.